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 포터블 포털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최강욱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좋은날입니다. 자진납세 하네 이제. 네. 국세청장님 앞에 있으니까 자진납세. 포션 받아야 되겠다. 그 앞에서 웃고 있으면 기업하는 장사하는 사람도 국세청장이라고 하면 오줌 싸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뭐 무서워서. 아니 엄청나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죠. 그렇죠. 잘 모시고. 국세청에 대해서 너무 나쁜 인식을 심어주시네요. 근데 참 나쁜 사람이지. 자, 안원구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시죠. 27일 날 금요일 날 우리 최 변호사 못 오는구나. 7시에 TBS 품격시대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샵 5400으로 신청하시면 제가 진행하고 이지아 변호사 나오고 주진우 기자 나오고 TBS 품격시대 1주년 기념 공개방송 상암동에서 하거든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5400. 자, 이제 그거 다 쓰는 누구 겁니까? 이거 하지 말고 그럼 이명박은 언제 구속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이제 다 쓰는 이미 다 하는 건데 이제 그걸 어찌 보면 우리가 자위하는 거야. 그래서 다 쓰는 누구 겁니까? 이명박 거죠.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니까 예. 벌써 검찰에서 국감 때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물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윤석열 네, 그 중앙지검장이 네. 이미 이제 그 배당을 했는 것처럼 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했죠. 했죠. 그래서 이제 상당한 그 한 구분응선까지는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명박 수사가 굉장히 여러모로 유용한 카드죠. 그러니까 그렇죠. 검찰 개혁을 방어할 수 있는 카드도 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카드도 되고 네, 중요한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는 카드도 되고 검찰은 뭐 절대로 할 겁니다. 그건.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 들었을 때 최 변호사님 그런 기억나세요? 우리가 그런 분석을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면. 궁지에 몰리고 네. 지지율이 최바닥으로 갈 때 네. 탈출의 마지막 수단을 삼는 것이 이명박을 네. 무상급식 시키는 거다. 네. 그래서 여러 번 저도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이상하게 가는 거 갔다가 다시 빠꾸고 네.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최순실 때문에 못 갔던 거죠. 최순실하고 최태민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왜요? 그때 뭐 저 서울신문에서 원충현 수첩 나오고 이럴 때도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습니다만 갑자기 연평도에 폭탄 떨어지는 바람에 그렇죠. 예, 이명박이 사라지고. 그래서 사건으로 사건을 덮는 일들이 많았죠. 예,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우리 그 검찰 뒷소식에 대해서 최강욱 변호사도 상당히 막강한 정보력이 있지만 예. 저도 또 법무 출입, 예. 그다음 검찰 보면 꽉 잡고 계시잖아요. MB는 손본다. 예. 이 결론 난 것 같아요. 예, 그럼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마인드가 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전직 대통령 포토라인을 세우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검찰의 관행이었었는데 네. 이제는 아니 그냥 범죄자, 피의자, 혐의자 이런 쪽으로 딱 마인드 세팅이 딱 됐다 그러더라고요. 전직 대통령 뭐 이거 관심 없다. 성형 없다. 아니 전직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가지고 재판 안 받겠다고 띵까놓고 있는데 무슨 그거 와서 사진 한번 세우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거 세우고 바로 구속이죠. 한 번 가시는 길 영원히 무상급식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무상급식. 다스. 아유, 총장님 세상에 바뀌긴 바뀌었어요. 이게 제가 한 6, 7년 전에 이런 얘기는 불안에 떨어갖고 또 감옥 갈 줄 알고.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정장님 전국구에 끼어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네. 행여나 또 얘기하다가 말을 좀 네, 잡혀갈까봐. 저 조금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청장님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국민들이 청장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럼요. 옛날에는 무슨 천하의 배신자였어. 그렇게 맞아요.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놨잖아. 완전히 부패한 돌려놨죠. 배신자. 예. 아니, 근데 나는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열심히 뭐 또 나 그냥 뭐 연탄가스처럼 다 파고 들어가니까 관계없는데 청장님 명예회복은 어떻게 해주는, 어떻게 해주는 거야. 안민석원하고 주진우 맨날 그냥 모시고만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불명예에 제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감옥까지 갔다 오고. 청와대. 그때 옷을 벗으면서 바로 감옥을 간 거죠. 아니 현직에 있으면서 그냥 감옥 가서 벗었죠. 거기서 그 변호사 만나고 그러는데 긴급 체포해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그렇죠. 네. 예. 오. 현직에서 현직청장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바로 구속시켜 놓고 거기서 제가 옷을 그 사표 처리가 됐죠. 그 사표 처리도 아니고 사표가 아니고 뭐죠? 바로 그냥 해임이죠. 해임이죠. 해임. 파면이죠. 파면. 파면.
급하면. 야, 이거 어떻게 좀 손을 봐야. 그러니까 좀 기억 좀 해주십시오. 지금 지네들은 이런 식으로 진짜 사람을 무도하게 이렇게 완전 망가뜨려 놓고 지금 와가지고 무슨 뭐 법이 어떻고 절차가 어떻고 뭐 정치 보복이냐? 네, 아, 정치 진짜 이거야 보복이라느니. 정치 보복이지. 이런 진짜 완벽한 정치 보복이죠. 아니 그것도 청장님이 지난번에 우리 출연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지네들 주장처럼 소위 구정권하고 연계돼가지고 이명박의 약점을 조사해서 예, 일부러 이제 그걸 활용하게 하려고 움직이셨던 분이라면 또 혹시 모르지. 네.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덮어준 분이잖아. 나는 정말 그 당시만 해도 나 진짜 정말. 공무원 한 사람의 공무원이었죠. 그냥 네. 아무 저거 없이. 지금 생각하면 참 제가 어리석었기도 했고 그렇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는 제가 지켰다고 저는 지금도 자부를 합니다. 권력의 근데 속성을 몰랐던 거죠. 그렇죠. 제가 사실은 청와대에 오래 근무를 했고 권력을 모를 수가 없었는데 제가 내 스스로 그걸 닫고 살았던 거예요. 내 임무에만 충실하게 네. 그냥.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실 지금 와서 제가 새로 이 관련되는 걸 저 보다 보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알게 됐지. 그 전까지만 해도 이걸 일부러 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예. 일단 손을 보고 덮었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명박 손 이걸 이거 큰일 난다. 이거 세상 뒤비진다. 내가 이걸 알아야 되겠니? 딱 덮은 거지. 정말 그 당시에는 오히려 내가 떨릴 정도로 저걸 했는데 네. 그 정두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분이 제가 혹 그 도곡동 땅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국세청 쪽에서 들었다고 하는 거를 저로 의심을 하는 거 아닌가. 사실 저는 그때만 해도 덮은 사람으로서 전체를 그러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정두원 의원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국세청에서 도곡동 땅 문제를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의 뭐 뒷조사를 했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저는 뒷조사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뒷조사한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감옥까지 결국 갔다 이용당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들이 뭔가 현 정권에 아니. 대한 충성을 과시하려고. 정두원 의원도 오해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내친 거 아니에요. 정두원 의원도 국세청 직원에게 안원구청장님이지 뭐 누구한테 갖고 그 자료를 있는지 조사했던 줘라. 파일 좀 줘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그 파일이 그때 통화를 했었나요, 정두원 의원? 아니요 전혀 안 했죠. 그러니까 이상득 교수는 그렇게 몰아붙인 거 아니야, 정두원 의원을. 당신이 갖고 협박하려고 그랬다. 이 자료를 왜 당신이 보려고 그러냐. MB 뒷조사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MB 협박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상득 의원은 몰고 정두원 왔고. 그렇게 몰고 갔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마다 정두원 의원이 그 한상률 씨를 만나서 예, 한상률 씨. 예, 그 한상률 씨를 만나서 계속 그 MB 파일을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버전이 두 개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국정원 국세청과 버전과 국세청 버전이 있었는데 한상률 씨한테 가서는 국세청 버전을 달라고 했던 것 같고 그때마다 저는 대구청장으로 있을 때 한상률 씨한테 불려 올라온 거예요. 네. 올라와서 내놔라. 그거를 아니 내놔라가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안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저하고 의논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두원 의원한테서 그 MB 파일을 달라고 하는데 이걸 주면은 우리 직원들이 다칠 수 있다. 그 저한테 우리 직원들이 다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그쪽하고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가서 좀 그 내용을 달라고 하지 마라 할 수 없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내한테 한 거죠. 그쪽 사람이라는 거는 그 저 포항 쪽 포항 사람들. 쪽이죠. 네. 네. 그래서 아니 그 내가 그 포항 쪽 사람들한테 정두원 의원을 내가 모르는 상태였고 네. 그 단락한 당사자는 정두원 의원이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뭐 그쪽에서 단락하는 것도 아니고 포항 쪽 사람들이 단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두원 의원이 달라고 하는데 가서 설명을 잘 하시라. 네.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 3번 정도 돼요, 그게. 내한테 이야기한 게. 근데 나중에 정두원 의원이 뭐 방송국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딱 그 상황 때마다 제가 그 옆에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정두원 의원이 달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같이 가 있었던 정두환이가 한상률을 만나고 바로 옆에 있으면 그렇죠. 청장님은 거기 같은 데에서 옆방에서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들어보면 그때는 몰랐고. 참나. 그래서 그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두원 의원이 설명하는 그 자료를 달라고 할 때 그 제스처라든지 예. 한번 뭐 안아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한상률 씨가. 한상률 씨가. 예. 한번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까? 아니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주시면 되지. 그러니까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한상률 총장이 네. 정도원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정도원한테.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그 사람의 그 하는 평소의 행태가 그대로 상상이 되면서 떠오르시네. 오버랩 되는데 아이고. 참 끔찍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생각하면 참 그 당시를 한 번씩 떠올릴 때마다 내가 전율이 일어나는데 국가의 불행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청장으로 가 있었던 게, 국세청장으로 그렇죠. 가 있었던 게 국가의 불행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듣기만 해도 너무 열받고 그러는데 이제 당사자셨고 네. 그리고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이제 청장이 하는 일이고 뭔지도 나는 모르고 당한 공무원이니까 거야.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 하셨다가 지금 되새겨 보면 이제 다 이게 맞아지니까 얼마나 열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일들이 이제 그때 당사자들 그 정두원 의원 같은 분들 실제로 그것도 그걸 가지고 계속 안 주고 있다가 네. 그걸 정두원 의원이 워낙 괴롭히니까 그걸 가지고 이상득 씨를 찾아갔고 한상률이가. 예. 그다음에 이상득 씨는 그걸 가지고 또 MB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도원이 이 자료를 갖고 그 정권 뒤로 창출의 치우고. 1등 공신 정두원 씨를 한 달 동안 만에 그냥 날리고. 완전히 날려버린 아니 거죠. 그 저거 뭐예요? 인수위더라고 한 달도 못 돼갖고 그냥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거 날리면서 또 명분이 필요하니까 요거 만든 사람이 안원구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또 내가 뒷조사했다. 네, 그렇게 간 거지. 영문도 모르고 덮었던 사람이 뒷조사를 했다 하니까 제가 그걸 저항을 했죠. 네. 난 그 뒷조사 할 일 네. 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 보고 덮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안원구가 정부와 맞설려고 한다. 한상률이 그 서류를 지가 갖고 있었던 거네요. 그럼. 지금 생각을 해보면 도곡동 땅은 사실 제가 본 그 도곡동 땅 문서는 그때 상태에서 덮였던 거거든요. 네. 그 한 2년 되죠. 1년이나 한 2년 그런 정도 등등을 되죠. 근거로 한상률이가 국세청 버전의 MB 파일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들은 정보로 의하면 그 당시에 한상률 씨는 이게 공조직에서는 그 라인을 그대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청장이 지시하면 국장이 받고 받아서 국장이든 지방청에. 과장이든 계장한테 지시를 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데 그때 당시에 그런 일들 이거는 공조직에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뒷조사라든지 이런 예. 것들은. 거기에는 자기의 그 손발 같은 그런 수족이 있었다고 해요. 이른바 이제 국세청 내 저는- 하나회라든지. 예, 한 그런- 자기 밑에서 있던 신복 아. 한 두 사람 정도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현직에 있어요 아직도. 예. 높은 사람 됐겠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청장 아니에요, 그럼? 지금 청장까지는 안 갔고 뭐 기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국세청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어쨌든 한상률은 공조직을 이용하게 되면 소문이 나고 말이 들어가니까 자기 핵심 측근들 그렇죠. 예. 평상시에 이제 그 일종의 이른바 비선이지 이것도. 비선이고 네, 네. 부패 검은 커넥션 네, 네. 그렇죠. 같이 그 오고 가는 현찰 속에 무너지는 공공질서 그 사람들 시켜서 안원구가 본 서류가 뭔지 또 그걸 받던 사람들 해갖고 아마 그 당시에는 안원구가 본 서류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아니, 밑에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직원들은- 근데 그때 그 짐작할 수 있던 생각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청장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이명박 정권에서도 청장을 청장을 하고 하고 있었잖아요. 싶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살기 위한 뭔가 끈을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조사를 했던 거죠. 사실 국세청 전산실 내에는 우리 부동산 관련한 자료가 싹 다 있습니다. 예,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보로 보면은 뭐 국정원 정보에 못지않은 경제 정보들은 다 들어있죠. 그랬겠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조사를 하려고 했으면 분명히 전산실을 로그인을 했을 거다. 예. 그럼 로그인을 했던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로그 파일 있겠죠. 로그 파일이 파일이. 있고 그 로그 파일에 접속했던 사람들은 자기 실명을 넣게 돼 있거든요. 네. 무슨 명분은 만들었겠지만 네네. 분명히 접속했던 사람이 있을 테고 네. 그걸 지금이라도 보면 그때 누가 그걸 확인이 접근했고 그 사람을 확인하면 누구 지시를 받고 했는지 도곡동 땅에 대해서. 도곡동 땅 그다음에 MB의 다른 어떤 재산에 대해서도 봤을 걸로 저는 아니 보고. 도곡동 땅을 들여다보면 결국 도곡동 땅의 주인이 닷새 주인이 되고 닷새 주인이 BBK 주인이 되면서 도곡동 땅만 들여다보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풀리는 거예요. 네, 싹 다 풀리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조사를 했을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 짐작이 이제 물론 총장님이 전문적 그 식견과 정보를 갖고 짐작을 하는 거지만
이게 매번 내가 방송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95년도 세계일보에 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당에서 이 재산 조사를 하잖아요. 재산 조사를 하는데 차명 재산으로 막대한 재산이 있는 것 때문에 96년도에 공천을 못 받을 뻔해요, MB가. 이명박이. MB가. 종로에 출마할 때. 그렇죠. 92년도에 비례로 들어왔다가 예. 96년도에 종로에 출마한다고 하면서 95년 출마하기 전에 당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당 윤리나 이런 데서 조사해봤더니 이게 제보가 들어온 게 차명 재산으로 있고. 도곡동 땅이 차명재산으로 MB 거다 했고 세계일보 일면 톱으로 나와요. 그게 내가 2007년 BBK 때 그걸 들이민 거야, 그것도. 네. 이거 MB 재산이고 여기서 도곡동 땅으로 넘어가고 가슴 이게 BBK가 MB 거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자료가 국세청에 다 있다고 한다면 네. 도곡동 땅을 들여다봤을 것이고 이것이 MB의 실소유자라고 하는 자료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장님이 본 거는 이런 것을 문서화된 서류를 총장님 앞에 보고가 됐던 거고. 그리고 제가 본 거는 이제 포스코 건설이 자체에서. 그걸 그 매입을 했잖아요. 매입을 할 때. 그 매입을 했었고 그 당시에 거기서도 논란이 사회적으로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도곡동 땅이 뭐 맞네 아니네 하면서 문제가 됐을 때 그거를 확인하는 서류였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95년도 서류가 2007년도에 저한테 그 보고가 됐으니까. 네. 맞아요. 95년도. 그러니까 95년도에 국세청에서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그 새누리 무슨 당이에요? 그때 한나라당. 한나라당이나 이런 데 흘러 들어가니까 세계일보에서 기사 쓴 거지,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국세청에 있을 때는 저는 그게 자체가 뭐 도곡 땅이 그 BBK로 연결되고 다스로 연결되고 하는 건 사실 몰랐어요. 예. 지금 하신 거죠. 이제는 제가 전문가가 됐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문제의식이 사실 없었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냥 단지 이게 정치권에 국세청이 휘말린다는 그 생각밖에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MB 파일 외에 SD 파일이 또 있었거든요. 이상득. 네. 이상득. 그때 당시에 경주에 그 다스를 관할하던 경주 세무서장이 있었어요. 그 하루는 저한테 그 근무 시간 중에 내려와서 저한테 혹시 그 SD 아들, 예. 그 이상득 씨의 아들에 대한 이동영. 세무조사를 알고 계시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지금 그때 자천을 시켜가 세운관리국장을 하고 있을 때죠. 예. 근데 내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SD 파일에 대해서는 난 그 SD에 대해서는 조사도 잘한 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거를 청장이 한상률 청장이 나한테 가서 내가 그 SD 아들 조사받고 있는 그 아들을 알 테니까 그 아들을 좀 한테 조사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좀 전달해 주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조사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조사를 하도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라 그러는데 참 멋쩍잖아요. 그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네. 그리고 안 하고 있는데 안 했으면은 나중에 이야기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게.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때 보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까 지금 제가 그 이명박 그 사명재산 여부로 보이는 부동산들을 김재정 씨뿐만 아니라 이상득 씨, 이상은 씨 그 가족들 명의로 차명으로 돼 있을 직한 그런 재산들을 전부 다 지금 찾아보다 보니까 그 이천에 있는 목장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 나중에 그 도로에서 인터체인지를 내줘가지고 새로운 남이천 하나씩 만들어줬죠. 예, 만들어주면서 네. 그때 문제가 됐던 네. 그 땅 네.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재산들을 다 그 한상률 씨는 이명박 정권 내에서도 이명박 뒷조사를 한 거예요. 지가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네. 대단. 그거 진짜. 그래서 저는 참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보고 살던 사람이니까 나중에 그걸 듣고는 정말 대단하다. 어떤 상상력의 차이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한상률은. 근데 이명박보다도 생존 더한 거 아니에요? 글쎄 말입니다. 생존 본능. 아니 한상률이라는 분을 겪어본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 말고 그 정치권에서도 그 사람이 왜 건교부 장관 시켜달라고 계속 로비하고 다니고 막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두환을 포함한 한상률을 만나본 사람들. 네.
취재 과정에서 한성류를 접촉했던 기자들, 네. 그다음에 그 도망갔다 왔을 때 수사했던 검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흘러나오는 얘기 들어봤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야 자기는 이렇게 나쁜 사람을 본 적이 없대. 다들 그래 다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국장 청장님은 그런 이미지에 거의 흡사하잖아, 네. 그지? 그냥 저희 공무원처럼 뭔가 보이잖아. 전형적인, 네, 그런 근데 느낌이죠. 그 사람은 총장하기 전에 뭐 했죠, 그분이? 청장 하기 전에 차장 했었고 차장. 서울청장 했었고 조사 다 조사국장 했어. 했고 완전히 국세청의 최고 요직들을 다 거쳤죠. 그러니까 난그 양반하고 술 마셨었다니까. 어떤 이제 의원 때? 그러면 그때 한번 말씀하셨죠. 누가 데려왔어요? 이상민. 충청도니까. 아, 같이 충청도예요? 그렇죠. 충청도지. 거기 서산 사람이고 이상민 대전 사람이고. 거기한테 뭐 부탁했다가 내가 옛날 운영하다가 넘겨준 우리 후배들에게 학원 사업 넘겨준 거 있잖아요. 거기한테 잘못 부탁했다가 얘를 갖고 여기하고 어디하고 부딪히고 있는데 민원을로써 우리 후배 내가 학원 넘겨줬잖아요. 네. 여기하고 어디하고 부딪히고 있었거든. 민원을 넣고 저기서 여기 엄하게 그 지금 그 피해를 주고 있으니 저기 좀 어떻게 좀 해줘라. 이러고 민원을 넣거든요. 저기 갖고 내 얘기를 다 한 거야. 그 국회의원이 하고 있으니까 너네들 조심해라. 어떻게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얘들하고 짜웅이 됐겠지. 얘들한테 정보를 다 줬고 이게 망했어 되래. 그러네. 그리고 얘들은 세금 조금 추식 내고 2, 3년 있다가 얘들은 모범 납세 회사로 표창을 줘요. 그럼 이 와중에 난 여기서 슈킹한 게 얼마나 될지 금액이 내가 상상이 되더라니까. 그때 왔다 갔다 내가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와,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들은 다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똑같죠, 스토리가. 스토리가 너무 똑같아. 수법이구나. 예를 들고 내 후배야 싸워. 야 근데 저기서 그 좋은 나라가 생기기도 못생긴 게 아니라 생기기도 못되게 생겼는데 여기를 막 엄하게 피해를 주니까 총장한테 갖고 여기가 지금 정의로운 데고 정상이고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좀 손 좀 봐주셔. 그러니까 여기가 더 큰 기업이니까 쪼르륵 갖고 정보를 다 까는 거야. 내가 한 얘기를. 너네 죽이려고 하니까 너네 내가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뭔가 밑으로 쑥 왔겠지? 와,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갖고 다 했다. 그러고 여기에 추징을 몇 억밖에 안 때려요. 몇 억밖에. 그런데 정보가 다 들어가니까 거기서 여기를 쳐갖고 여기는 망해버려. 망해버려요. 그리고 3년 있다가 저 회사는 모범 납세업자로 표창을 받더라니까. 그럼 또 5년 동안 세무감사 안 받아요. 그렇죠. 세무조사를 안 받아. 공식 면제지. 모범 그걸 받으면. 야, 근데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2004년서부터 8년까지잖아요. 우리가 국회 시절에. 밑으로 오간 돈이 수십억이었을 거야. 그 사람 머리는 가발 아니에요? 가발이에요. 가만히. 네. 딱 보면. 술 먹도 나도 그게 한참 만에 알았어요. 나중에 목욕탕을 한번 갔는데 같이 들어갈 기회가 있어 보니까 딴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총장님이 제가 보니까 자기 일에만 관심 있고 세상 일에 관심 그렇다니까요. 없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공무원은 내 능력과 성실성으로 승부하면 되는 거다. 국가가 나에게 보답해준다라고 살아오신 분이야. 이게 얼마나. 2009년까지. 2009년까지. 그러니까 도저히 공무원으로 살 수 없는 인상과 전형적인 공무원의 인상과. 도곡동 땅부터 BBK까지. 예. 이제 총 정리를 한번 제가 한 셈인데요. 네. 그 도곡동 땅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땅이 제가 그때 포스코 세무조사를 하다가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게 무슨 서류인지 저도 궁금했어요. 내한테 보고된 서류가.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도곡동 땅의 그 근원을 알 수 있는 그 등기부 등본을 이제 폐쇄 등기부 등본까지 떼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보니까 처음 그 도곡동 땅들이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그 현대 건설이 원래 건설회사는 땅을 사게 되면 주변에 땅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차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놓습니다. 그래야 현대건설이 산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현대건설의 관련인들 네. 이름을 빌려주는 거죠.
사기 시작해가지고 매집했다가 그걸 몽땅 이제 하나의 그 필지로 네, 해서 합치는. 거기에 이제 건설을 하는 것이 그게 건설회사의 일반적인 저건데. 그 70년대, 70년대 사업 예. 관행이었죠. 70년대, 80년대까지도 80년대까지.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했었죠. 현대건설도 그 삼성전자 같은 규모에서도 그 땅만 사고 다니는 직원들이 그렇죠. 있더만요. 그렇습니다. 자기들 이름으로. 네, 그렇지. 부장 과장들이 그것만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데는 뭐 낙골당 들어온다, 뭐 소각장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은 땅값이 떨어지잖아요. 네, 소문을 그 소문을 내 가지고 떨어뜨려. 그걸 다시 떨어뜨리는 사람이 다시 매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 결과적으로 보면 건설회사 땅이 돼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명 주식들을 차명 그 땅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차명 부동산. 예, 땅. 부동산. 이 도곡동 땅도 사실은 그런 땅 중에 하나였다라고 지금 봐지고 현대건설의 예. 차명재산. 네.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건사님도 등장하고 차명으로 네. 이름을 빌려준 또 사람들. 일부는 폐쇄 등기부 등본이 없어졌어요. 하필을 하면서. 아, 예, 예. 그리고 그 원인도 내가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난 뒤에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예. 그 보통 폐쇄 등기부 등본은 그대로 유지가 기억 되거든요. 남아있죠. 근데 하필이 되면서 그 최근에 띄워본 거 아니에요? 최근에 띄운 거죠. 하필이 되는 것 자체 하필이 되면서 그 자체가 없어졌어요. 서류가. 그래서 그 필지가 병합이 된 거죠? 병합이 되면서 그 이상의 그 과거의 자료가 지금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저희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동산을 이제 현대건설을 그만두고 나오면서 자기 앞으로 다 했고. 그 천안가 형 이름으로 네, 아마 그거. 했는 걸로 보이는 정황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동산이 도곡동 땅, 소위 지금 이야기하는 그 도곡동 땅이죠.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설이 현대 정주영가에서 이사들에게 이름을 빌려서 땅을 사놓고 예. 이게 현대 회사의 땅이니까 회사를 그만두면서 다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예. 유일하게 반납하지 않은 인물이 MB였었다. 예. 라고 하는 소리도 오는 거예요. 왜? 반납해라니까 무슨 얘기야? 내 이름은 돼 있잖아. 삼성의 차명 계좌들이 임직원들 이름으로 돼 있었다는 예. 거하고 네. 유사한 거죠. 그렇죠. 네. 그거 나중에 내 거라고 주장하면 방법이 할 사실 얘기가 없는 없어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거라고 하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형과 처남 이름으로 해놓은 거죠. 해놓고.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여기 현대에서 유명한 사장이고 그러니까 내가 땅 사는 줄 알 것 같으니 나는 차명을 형과 처남을 주겠어. 그리고 회사에서 땅 돌려줘 내놓으라니까 그거 내 땅인데 이런 거예요. 왜 그래 하더니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85년도에 김재정과 이상은 씨 이름으로 이제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차명을 그 두 사람 이름을 줬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 한 16억 정도 주고 샀는 걸로 지금 처리가 돼 있는 것 같고요. 263억에 팔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이제 호수코 건설에 파는 거죠. 그게 95년도에 95년도 10년 만에 한 16배, 17배 정도 그러니까 맞네. 된 거죠. 세계일보가 95년도에 나거든요. 포스코 건설에서 정보가 흘러나온 거네. 우리가 사는데 보니까 실소유주가 이명박으로 돼 있더라. 그러네요. 그게 흘러나와서 세계일보에 기사가 아니, 나왔으니까 공천을 수 경쟁할 있겠다. 때니까 상대방이 상대방이 그러면 당연히 했을 했겠죠. 수도 있죠. 종로 같은 좋은 충분히 자리를. 이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종로는 되면 대통령으로 가는 정치 그러니까 1번지라고 하니까. 자리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 조금만 제가 더 이렇게 전체를 보는 눈이 있었어도 한번 좀 의심을 했을 텐데 그때 우선 생각은 이 포스코 건설하고 우리 세무조사의 본질하고 전혀 관계없다라는 것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랬고 그거를 이제 직원들한테 덮었던 거고 그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뒤에는 일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95년 서류를 2007년도 대선 와중에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스가 아마 정두원 의원이 들었는 도곡동 땅 문제는 예. 결과적으로 한상률. 한상유리가 임의로 별도의 조사를 했었던 거다. 제가 알고 있는 그게 거하고는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서 알고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그럼 어쨌거나 한상유리가 그렇게 만든 자료를 어쨌거나 넘겨준 거잖아요. 이상득이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야 너 이거 왜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하니까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 안홍구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가 한 게 아니고 안홍구가 했는데 이렇게 한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이상득은 또 MB한테 주면서 네. 야 이 자료를 네. 한상률한테 정돈이 계속 달라 그래. 네. 이놈도 우리 뒤통수 칠 놈이야. 일타쌍피 둘 다 달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외에도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일타 쌍피가 아니라 한 5피, 한 예, 6피 정도 일타 되는 것 멀티피. 같아요. 예, 멀티피로.
그 여러 사람들을 한 그 문건으로 다 보냈더라고요. 그거 연계돼 있다고 지목해가지고요. 야, 이 새끼 진짜 나쁜 놈이야. 우리 스카우트 하자. 쓸모가 많은 놈이요. 한상률이가 조금만 더 오래 해먹고 우병우하고 관련이 됐으면 야. 우병우는 죽었네. 그럼, 그럼 나라 말아먹었을 거야. 한상률이는 다 기록해놨을 거야. 이거 이미 트럼프한테 다 팔아먹었을 거야. 진짜. 예전에 운동권 출신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제 직장 들어가기도 그렇고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학원을 많이 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옛날 운동권 사람들끼리만 제가 저렇게 돈 벌어가지고 우리 많이 후원해준다는 정도로 알려져 있던 사람인데 네. 그걸 찾아온 거야 한상률이가. 예? 국세청장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다 무릎 꿇고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 누구 청와대 계시는 예를 들면 뭐 이광재 안희정 막 이런 게 얘기했겠지. 그렇게 해서 옛날에서 다 잘 아신다고 들었는데 한마디만 해달라. 그렇게 연이 있는 사람. 그걸 찾아온 거지. 그걸 알고. 진짜 인생 열심히 산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땅이 넘어와요. 예, 그래서 땅을 이제 팔지 않습니까? 팔죠. 예. 팔아서 생긴 263억. 예. 그 중에서 일부는 아마 양도소득세가. 네. 네. 그리고 남은 돈이 아마 190억. 190 몇억 좀 되는데 190억만 들어가죠. 들어갔죠. 사실 다스에서 돈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게 우리가 이제 김재정, 이상은 씨 거라면 네. 자기들이 대주주로 있었잖아요. 그럼 그 돈이 들어갈 때 유상증자를 하든가 그 돈으로. 그렇죠. 그 돈으로 예, 들어가든가 그렇죠. 아니면 회사가 그 대표자 뭐 가수금으로 들어오든가 예. 그 돈을 빌리는 그런 절차를 아니, 밟아야 무슨 돼요. 전환사채로 한다든지. 네, 그렇죠. 무슨 사채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회사가 빌려가지고 돈을 들어와야지만 되는데 그 과정도 없었구나. 그 지점들을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보니까 검찰이 수사 발표를 할 때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 납품 대금을 받은 금액이다. 190억. 납품 땅 팔아서 들어온 돈이 아니고 예. 납품 대금이 들어온 것이다라고. 우연히 액수가 일치했다는 거네요. 땅 판 돈하고 그 납품 대금이. 그리고 납품 대금이라고 하려 그러면 사실 납품하고 돈이 들어오게 되면 매출이 잡히잖아요. 예, 매출 잡히고 매출 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 발표는 어떻게 되냐면 190억이 들어왔잖아요. 190억에서 다스의 190억이 BBK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도곡동 땅에 190억이 그대로 간 거 BBK로 간 거 아니냐 했더니 돈의 꼬리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납품 대금이다. 대금으로 들어온 190억이 이쪽으로 간 겁니다. 다 도곡동 땅 판 돈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하시죠.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납품 대금이 그렇게 안 예. 된다. 그때 당시의 사정은 검찰이 조사를 하려고 했으면은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같이 봤으면 그때 이미 밝혀졌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밝혔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발표를 그렇게 그렇죠. 해서 그렇게 나중에 섞었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부 내용을 좀 보니까. 검찰 내부에는 그걸 밝힌 서류가 증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아니 그 당연히 물어보죠. 190억이 뭘로 들어왔어? 이걸 기본으로 물어보는 기본으로 거지.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 190억은 네 집에. 아니, 그때 190억은 지금 개념으로 하게 되면요. 최소한 한 1,000억 주면 돼요. 1,000억은 아니어도 한 5, 600억. 190억의 돈이 나중에 처리를 했는 걸 보니까 그 중에서 9억은 김경준이의 LK 증자자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190억 중에 9억. 9억이. 그건 181억은 마프라는 해외 예, MA. 여객 펀드로 가서 예. 그 밀레니엄 알비트리지 뭐 예. 그 펀드라고 해서 차익거래 펀드인데요. 페이퍼 컴퍼니로 들어가서 세탁해서 더 오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주가 조작할 때 예. 해외에서 투자한다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 그 용도로 쓰였다고 여기 적혀 있어요. 네. 그럼 김경준이가 다스 주인이 되거나 네, 그렇죠. 납품 대금이 예, 맞다면 그렇죠. 그 돈에 대해서 다스가 받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죠. 같은 사람 주인이 같은데. 네. 그래서 그 회계 처리해놓은 내용만 살펴봐도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마프를 통해서 세탁해갖고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를 대정부 질 때 박영선 의원이 물어보고 또 직접 만나고 물어보니까 마프요? 마포갈비나로도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생소한 얘기니까 그렇죠. 몇 번을 네, 얘기도 네, 모르는데 네, 이제는 다 알죠. 그거 이미 그때 다 주장했던 거예요. 내가 박영선 의원한테 제발 여객펀드 얘기하지 마라. 사람들 머리 복잡해진다. 그냥 들어갔다 그래라. 그냥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그럼 무슨 근거로 그 주장을 하냐 하면서 뒤치기 당한 거지. 이제야 알 수 있다. 발표문 공부를 다시 한번 하자.
그 운동을 한번 벌이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정상으로 가. 네. 마지막에 갖고 그럼 이명박 거 아니고 근데 마지막에 탁 틀어놓는 거예요. 수사 발표문을 보니까 정말 고민하는 흔적이 너무 많아요. 예, 말장난하고. 말장난을 안 하면 도저히 그렇죠. 발표할 수 없는 그렇죠, 발표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예. 조금만 관심 가지고 정독을 하고 네.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부분만 짚어내면은 이거는 금방 바로 수사가 되는 것이고 지금 다시 또 나타나는 자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은 그 BBK에 들어온 190억이 그 중에서 LKE로 돈이 보내지고 그 LKE에서 50억 이면 계약을 해가지고 BBK 주식을 60만 주를 사가지 않습니까? 압력을 줘가지고 바꾼 진술만 써먹고 네. 딱 나머지 이면 원래 계약은 진술은 아니라 그러고. 근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를 더 추가를 하죠. 뭐 잉크제트가 그게 아니었다. 네. 뭐 완전 물타기예요. 예. 그 도장이 가짜였다. 가짜였다. 정관까지 이명박이가 아니고 김경주로 정관 자체를 변경해가지고 김경주 거로 바꾼다든지. 어떻게 보면 검찰이 공범이에요. 따지고 조작을 보면. 한 거죠. 조작을 같이 했기 증거를 때문에. 좀 같이 조작한 거지. 그래서 이 다스가 누구 거냐가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김경준 씨가 증권거래법을 위반해서 주가 조작을 하고 증권거래법을 위반해서 감옥을 8년 살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김경준 씨는 뭐 사기도 있고 그 횡령도 있고 뭐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명박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게 다스 주인이에요. 재산 등록을 안 했으니까. 재산 등록을 안 하고 네. 도곡동 땅판돌이 다스로 들어와서 다스의 자금이 BBK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금 흐름에 있어서 다스가 이명박 씨 거라면은 BBK 공범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왜냐하면 LK뱅크의 법인 계좌가 또 주가 조작에 쓰여졌고 그다음 BBK 돈이 LK로 갔고 그 돈의 일부가 마포로 가서 주가 조작에 쓰여졌고 이거는 수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도사 주장이 검찰이 늘 내세우는 게 김경준이 사기꾼이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 너네 말처럼 김경준이 사기꾼이라고 해도 그 사기꾼 뒷돈 대주고 그 시켜먹은 놈이 이명박이다. 그렇죠. 공범이지 왜 그게 아니냐 이거를 예. 쉽게 얘기하는 계속 거거든요. 주장한 그렇죠. 거죠. 네. 그 부분이 여기에 수사 발표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하면 다 나온다. 왜 이게 다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진경준이가 박스를 갖고 들어왔잖아요. 김경준이. 예. 예. 박스를 갖고 들어왔잖아. 내 그거를 미국에 전화해갖고 부인하고 통화하면서 당신들 못 이긴다. 이거를 나를 주고 가라 그랬어요. 네가 들고 가지 말고. 가지 말고 나를 주고 가라. 김경준 웃으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도 IQ가 150이 넘어요. 네. 에리카 김, 이보라, 김경준. LA에서 유명한 가문이에요. 머리가 좋은 집안으로. 멘사 집안이. 삐식삐식 웃는 거예요. 국제전화로. 네. 아이, 증거가 있는데. 깡패 집단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내가 썼던 표현이 너무 화가 나갖고, 유사 이래. 바퀴벌레보다 더 생명력이 강하고, 가장 진화된 범죄 집단이 걔들이다. 못 이긴다. 주고 가라. 근데 그걸 갖고 들어왔는데, 이 안에 증거가 다 있는 거예요. 네. 새로운 거 필요 없어요. 네. 그거 끄집어내면 거기 증거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부 밝힌 것들을 전부 이렇게 드러냈으니까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이 내용을 하나씩 정말로 있는 거 하나 새로 정리해서 사실대로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 서류의 조합의 키워드가 불의, 부정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했거든. 이제는 정의, 정상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하게 되면 다른 작품이 나오는 거지. 완전 다른 작품이 나오는 거죠. 검사들 있잖아요. 예. BBK 수사 때 참여했던 그 검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차후의 문제. 차후의 문제. 사실은 이제 국세청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수사나 조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 있었던 그 목적이 뭐였든 간에 잘못된 걸 한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나중에라도 꼭 단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일들이 이제 다시는 안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단죄를 먼저 앞세우면 같은 검찰 내에서 덮어버리고 가리고 숨거든. 그냥 지금은 일단 서류 다 내놔봐. 다시 한번 조합을 해보고 고의성이 있게 되면 뒤늦게라도 이제 뭐 만델라니고 뭐 용서하고 하해라고 했지만 어차피 이건 직권남용이거든요. 네. 직무유기였고. 그 검찰총장이 며칠 전에 그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예. 지나간 수사도 잘못된 것 있으면 새로
할 수 있어야 문무일 된다라고. 총장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상당히 그 와닿았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이제 되면 언젠가는 다시 이걸 들여다볼 수도 있다고 하면은 그 함부로 못하는 함부로 거죠. 못하죠. 그럼요. 선생님, 저는 그 말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후배들한테 공직에 있는 분들이 자기가 공직자로서 있으면서 경험한 일들을 어떤 상황이 되면 국민한테 저는 진실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말 안 하는 게 무슨 조직인으로서의 자세처럼 생각하고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참 지금도 안에 있는 내부 지도자들이 많은 얘기를 그럼요. 해주면 이게 청산이 빨리 돼요. 제 경험으로 이제 우리 국세청을 예를 들면 국세청의 그 비밀 유지 의무 그 국세기본법 그 81조 13항에 있는 조항인데요. 그거를 이제 정가의 보도로 써왔습니다. 네, 그게 인마금용으로. 예, 그래서 국세청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네. 옳은 일이 아닌 일들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야기를 하면 조직의 배신자. 그렇죠. 그 마치 국세기본법을 어긴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이 국세기본법에 있는 그 비밀 유지 의무 조항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것이 문화로 돼 있다면 이거 안 깨지고는 정말 바뀔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검찰은 사실 많이 알려져 가지고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네. 근데 국세청은 몰라. 네. 안 알려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안 알려지니까 문제점도 모르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은 국세청에서 사건 속에 다 돈하고 관련돼 있지 않은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이 문제를 만들어서 검찰로 이어지는 그런 수사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세청이 먼저 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픈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나는 많은 일들이 줄 거다. 네. 오픈이 되면은 사실 숨길 수가 없거든요. 누가 들여다볼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놓고 비밀 유지 의무라는 그런 조항에 가둬가지고 그거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그걸 믿고 계속 이런 일들을 벌려와도 모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스가 이명박 거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많잖아 다 하는 거고 이제 국민들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어찌 보면 자기 반성의 표현이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이 시대의 억압에 눌려서 얘기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봉주한테만 다 책임을 그냥 둘러 씌운 거지. 아니 혼자 알아서 이제 해라. 엠비는 그래서 엠비는 가면 갑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총장님 명예회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좀 그 대명천지에 편한 우리 정봉주 의원님도 빨리 명예회복 아니, 두 하셔야 분이 돼요. 이제 시민들한테는 이미 명예회복을 하셨고요. 네. 실질적으로 돌려받으시는 게 남았죠. 저는 어제 그저께 강노현 교육감이 전화 와갖고 정 의원은 이미 복권됐고 스스로의 힘으로 알겠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MB는 언제 감옥 갑니까? 언제 갈까요? 이제 한 90%좀 갔지 않나요? 예. 금년은 조금 많이 안 남았으니까 내년 안으로는 갈 것 같습니다. 금년 안으로 갈 것 같아요. 금년 안에. 네. 진짜요? 좀 금년 안으로. 빠르지 않아요? 2달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제 구호가 이거예요. 12월까지 끝장내고 쥐 없는 크리스마스를. 괜찮네. 24일 날 우리 아들놈 생일인데 그 기념으로 집어넣고 25일 날 성탄절에 정봉주 복권하고 이러면 딱 맞네. 그러면 윤리적으로. MB 구속 12월까지 끝내고 쥐 없는 크리스마스를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상률 씨를 만나서 예, 한상률 씨. 예, 그 한상률 씨를 만나서 계속 그 MB 파일을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버전이 두 개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국정원 버전과 국세청 버전이 있었는데 한상률 씨한테 가서는 국세청 버전을 달라고 했던 것 같고 그때마다 저는 대구청장으로 있을 때 한상률 씨한테 불려 올라온 거예요. 네. 올라와서 내놔라. 그거를 아니 내놔라가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안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저하고 의논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두원 의원한테서 그 MB 파일을 달라고 하는데 이걸 주면은 우리 직원들이 다칠 수 있다. 그 저한테 우리 직원들이 다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그쪽하고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가서 좀 그 내용을 달라고 하지 마라 할 수 없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내한테 한 거죠. 그쪽 사람이라는 거는 포항 사람이죠. 쪽이죠. 네. 네. 그래서 아니 근데 내가 그 포항 쪽 사람들한테 정두원 의원을 내가 모르는 상태였고 네. 그 단락하는 당사자는 정두원 의원이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뭐 그쪽에서 단락하는 것도 아니고 포항 쪽 사람들이 단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두원 의원이 달라고 하는데 가서 설명을 잘 하시라. 예.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 3번 정도 돼요, 그게. 내한테 이야기한 게. 근데 나중에 정두원 의원이 뭐 방송국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딱 그 상황 때마다 제가 그 옆에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정두원 의원이 달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같이 가 있었던 정두환이가 한상률을 만나고 바로 옆에 있으면 그렇죠. 청장님은 거기 같은 데에서 옆방에서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들어보면 그때는 몰랐고. 참나. 그래서 그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두원 의원이 설명하는 그 자료를 달라고 할 때 그 제스처라든지 예. 한번 뭐 안아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한상률 씨가. 한상률 씨가. 예. 한번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까? 아니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주시면 되지. 그러니까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한상률 총장이 정두원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정두원한테.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그 사람의 그 하는 평소의 행태가 그대로 상상이 되면서 오버랩 되는데 참 끔찍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생각하면 참 그 당시를 한 번씩 떠올릴 때마다 내가 전율이 일어나는데. 국가의 불행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청장으로 가 있었던 게 국세청장으로 가 있었던 게 국가의 불행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듣기만 해도 너무 열받고 그러는데 이제 당사자셨고 그리고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이제 청장이 하는 일이고 뭔지도 나는 모르고 당한 공무원이니까 거야.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 하셨다가 지금 되새겨 보면 이제 다 이게 맞아지니까 얼마나 열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일들이 이제 그때 당사자들 그 정두원 의원 같은 분들 실제로 그것도 그걸 가지고 계속 안 주고 있다가 그걸 정두원 의원이 워낙 괴롭히니까 그걸 가지고 이상득 씨를 찾아갔고 한상률이가 예. 그다음에 이상득 씨는 그걸 가지고 또 MB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두원이 이 자료를 갖고 그 정권 창출의 1등 공신 정두원 씨를 한 달 동안 만에 그냥 완전히 날려버린 거죠. 아니 저거 뭐예요? 인수위 들어가고 한 달도 못 돼갖고 그냥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거 날리면서 또 명분이 필요하니까 요거 만든 사람이 안원구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뒷조사했다. 그렇게 간 거지. 영문도 모르고 덮었던 사람이 뒷조사를 했다 하니까 제가 그걸 저항을 했죠. 난 그 뒷조사 할 일 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 보고 덮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안원구가 정부와 맞서려고 한다. 한상률이 그 소리를 지가 갖고 있었던 거네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도곡동 땅은 사실 제가 본 그 도곡동 땅 문서는 그때 상태에서 덮였던 거거든요. 그 한 2년 되죠. 1년이나 한 2년 그런 정도 등등을 되죠. 근거로 한상률이가 국세청 버전의 MB 파일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들은 정보로 의하면 그 당시에 한상률 씨는 이게 공조직에서는 그 라인을 그대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청장이 지시하면 국장이 받고 국장이든 과장이든 계장한테 지시를 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데 그때 당시에 그런 일들 이거는 공조직에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뒷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는 자기의 그 손발 같은 그런 수족이 있었다고 해요. 이른바 이제 국세청 내 하나회라든지. 예, 자기 밑에서 있던 신복. 한 2사람 정도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현직에 있어요, 아직도. 높은 사람 됐겠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청장 아니에요, 그럼? 지금 청장까지는 안 갔고, 기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국세청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어쨌든 한상률은 공조직을 이용하게 되면 소문이 나고 말이 들어가니까 자기 핵심 측근들. 그렇죠. 평상시에 이제 이른바 비선이지, 이것도. 비선이고, 부패 검은 커넥션. 그렇죠. 같이 오고 가는 현찰 속에 무너지는 공공질서. 그 사람들 시켜서 안원구가 본 서류가 뭔지, 그것도 그걸 받은 사람들 해갖고 아마 그 당시에는 안원구가 본 서류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밑에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직원들은- 근데 그때 짐작할 수 있던 생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청장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이명박 정권에서도 청장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살기 위한 뭔가 끈을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조사를 했던 거죠. 사실 국세청 전산실 내에는 우리 부동산 관련한 자료가 싹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보로 보면은
뭐 국정원 정보에 못지않은 경제 정보들은 다 들어있죠. 그랬겠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조사를 하려고 했으면 분명히 전산실을 로그인을 했을 거다. 그럼 로그인을 했던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로그 파일 있겠죠. 로그 파일이 파일이. 있고 그 로그 파일에 접속했던 사람들은 자기 실명을 넣게 돼 있거든요. 네. 무슨 명부는 만들었겠지만 네네네. 분명히 접속했던 사람이 있을 테고 네. 그걸 지금이라도 보면 그때 누가 그걸 확인이 접근했고 그 사람을 확인하면 누구 지시를 받고 했는지 도곡동 땅에 대해서. 도곡동 땅 그다음에 MB의 다른 어떤 재산에 대해서도 봤을 걸로 저는 아니, 도곡동 땅을 들여다보면 결국 도곡동 땅의 주인이 닷새 주인이 되고 닷새 주인이 BBK 주인이 되면서 도곡동 땅만 들여다보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풀리는 거예요. 네, 싹 다 풀리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조사를 했을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 짐작이 이제 물론 총장님이 전문적 그 식견과 정보를 갖고 짐작을 하는 거지만 이게 매번 내가 방송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95년도 세계일보에 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당에서 이 재산 조사를 하잖아요. 재산 조사를 하는데 차명 재산으로 막대한 재산이 있는 것 때문에 96년도에 공천을 못 받을 뻔해요, MB가. 이명박이. MB가. 종로에 출마할 때. 그렇죠. 92년도에 비례로 들어왔다가 예. 96년도에 종로에 출마한다고 하면서 95년 출마하기 전에 당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당 윤리나 이런 데서 조사해봤더니 이게 제보가 들어온 게 차명 재산으로 있고 도곡동 땅이 차명재산으로 MB 거다 했고 세계일보 일면 톱으로 나와요. 그게 내가 2007년 BBK 때 그걸 들이민 거야, 그것도. 네. 이거 MB 재산이고 여기서 도곡동 땅으로 넘어가고 가슴 이게 BBK가 MB 거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자료가 국세청에 다 있다고 한다면 네. 도곡동 땅을 들여다봤을 것이고 이것이 MB의 실소유자라고 하는 자료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장님이 본 거는 이런 것을 문서화된 서류를 총장님 앞에 보고가 됐던 거고. 그리고 제가 본 거는 이제 포스코 포스코 건설이 자체에서. 그걸 그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매입을 할 때. 그 매입을 했었고 그 당시에 거기서도 논란이 사회적으로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곡동 땅이 뭐 맞네 아니네 하면서 문제가 됐을 때 그거를 확인하는 서류였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95년도 서류가 2007년도에 저한테 그 보고가 됐으니까. 네. 맞아요. 95년도. 그러니까 95년도에 국세청에서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그 새누리 무슨 당이에요? 그때 한나라당. 한나라당이나 이런 데 흘러 들어가니까 세계일보에서 기사 쓴 거지,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국세청에 있을 때는 저는 그게 자체가 뭐 도곡 땅이 그 BBK로 연결되고 다스로 연결되고 하는 건 사실 몰랐어요. 예. 실감하신 거죠. 이제는 제가 전문가가 됐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문제의식이 사실 없었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냥 단지 이게 정치권에 국세청이 휘말린다는 그 생각밖에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MB 파일 외에 SD 파일이 또 있었거든요. 이상득. 네. 이상득. 그때 당시에 경주에 그 다스를 관할하던 경주 세무서장이 있었어요. 그 하루는 저한테 그 근무 시간 중에 내려와서 저한테 혹시 그 SD 아들 예. 그 이상득 씨의 아들에 대한 이동영. 세무조사를 알고 계시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지금 그때 자천을 시켜가 세원관리국장을 하고 있을 때죠. 예. 근데 내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SD 파일에 대해서는 난 그 SD에 대해서는 조사도 잘한 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거를 청장이 간상률 청장이 나한테 가서 내가 그 SD 아들 조사받고 있는 그 아들을 알 테니까 그 아들을 좀 한테 조사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좀 전달해 주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죠. 네. 네. 근데 제가 그 조사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조사하도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라 그러는데 참 멋쩍잖아요. 그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네. 그리고 안 하고 있는데 안 했으면은 나중에 이야기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게. 지금 오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보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까 지금 제가 그 이명박 그 사명재산 여부로 보이는 부동산들을 김재정 씨뿐만 아니라 이상득 씨, 이상은 씨 그 가족들 명의로 차명으로 돼 있을 직한 그런 재산들을 전부 다 지금 찾아보다 보니까 그
이천에 있는 목장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 나중에 그 도로에서 인터체인지를 내줘가지고 새로 남이천 아씨 예, 만들어졌죠. 만들어주면서 네. 그때 문제가 됐던 예. 그 땅 예.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재산들을 다 그 한상열 씨는 이명박 정권 내에서도 이명박 뒷조사를 한 거예요. 지가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네. 대단한 거. 그거 진짜. 말을 말실수 좀 네, 할까. 잡혀갈까봐. 저 조금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리고 청장님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국민들이 청장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럼요. 옛날에는 무슨 천하의 배신자였어. 그렇게 맞아요.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놨잖아. 완전히 부패한 돌려놨죠. 배신자. 예. 아니 근데 좀 나는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열심히 뭐 또 나 그냥 뭐 연탄가스처럼 다 파고 들어가니까 관계 없는데 청장님 명예회복은 어떻게 해주는 어떻게 무슨 해주는 말이에요? 안민석 의원하고 주진우 맨날 그냥 모시고만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불명예에 제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감옥까지 갔다 오고. 전화 왔네. 청와대. 그때 옷을 벗으면서 바로 감옥을 간 거죠. 아니 현직에 있으면서 그냥 감옥 가서 벗었죠. 거기서 그 변호사 만나고 그런데 긴급 체포해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그렇죠. 네. 예. 오. 아 현직에서 청장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바로 구속시켜 놓고 거기서 제가 옷을 그 사표 처리가 됐죠. 그 사표 처리도 아니고 사표가 아니고 그 뭐죠? 바로 그냥 해임이죠. 해임이죠. 해임. 파면이죠.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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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좀 손을 봐. 그러니까 좀 기억 좀 해주십시오. 지금 지네들은 이런 식으로 진짜 사람을 무도하게 이렇게 완전 망가뜨려 놓고 지금 와가지고 무슨 뭐 법이 어떻고 절차가 어떻고 뭐 정치 보복이냐? 네, 아 정치 진짜 이거야 보복이라니. 정치 보복이지. 이런 진짜 완벽한 정치 보복이죠. 아니 그것도 청장님이 지난번에 우리 출연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지네들 주장처럼 소위 구정권하고 연계돼가지고 이명박의 약점을 조사해서 예, 일부러 이제 그걸 활용하게 하려고 움직이셨던 분이라면 또 혹시 모르지. 네.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덮어준 분이잖아. 나는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진짜 정말. 공무원 한 사람의 공무원이었죠. 그냥 네. 아무 저거 없이. 지금 생각하면 참 제가 어리석었기도 했고 그렇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는 제가 지켰다고 저는 지금도 자부를 합니다. 권력의 근데 속성을 몰랐던 거죠. 그렇죠. 제가 사실은 청와대에 오래 근무를 했고 권력을 모를 수가 없었는데 제가 내 스스로 그걸 닫고 살았던 거예요. 내 임무에만 충실하게 네. 그냥.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실 지금 와서 제가 새로 관련되는 걸 보다 보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알게 됐지. 그 전까지만 해도 이걸 일부러 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예. 일단 손을 보고 덮어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명박 손 이걸 이거 큰일 난다. 이거 세상 뒤비진다. 내가 이걸 알아야 되겠니? 딱 덮은 거지. 정말 그 당시에는 오히려 내가 떨릴 정도로 저걸 했는데 네. 그 정도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분이 제가 혹 그 도곡동 땅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국세청 쪽에서 들었다고 하는 거를 저로 의심을 하는 거 아닌가. 사실 저는 그때만 해도 덮은 사람으로서 전체를 그러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원 의원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국세청에서 도곡동 땅 문제를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의 뭐 뒷조사를 했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저는 뒷조사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뒷조사한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결국 감옥까지 이용당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들이 뭔가 현 정권에 대한 아니. 충성을 과시하려고. 정두원 의원도 오해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내친 거 아니에요. 정두원 의원도 국세청 직원에게 안원구 청장님이지 뭐 누구한테 갖고 그 자료를 있는지 조사했던 줘라. 파일 좀 줘라 이랬다는 거. 그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그 파일이 그때 통화를 했었나요, 정두원 의원? 아니요 전혀 안 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상득 교수는 그렇게 몰아붙인 거 아니에요, 정두원 의원을. 당신이 갖고 협박하려고 그랬다. 이 자료를 왜 당신이 보려고 그러냐. MB 뒷조사하는 거 아니냐. 그렇고 MB 협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이상득 의원은 몰고 정두원 왔고. 그렇게 몰고 갔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마다 정두원 의원이 그 한상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10분 포털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최강욱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좋은날입니다. 자진 납세하네 이제. 네. 국세청장님 앞에 있으니까 자진 납세. 포션 받아야 되겠다. 그 앞에서 웃고 있지만 기업하는 장사하는 사람도 국세청장이라고 하면 오줌 싸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뭐 무서워서. 네. 아니 엄청나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죠. 그렇죠. 잘 모시고. 국세청에 대해서 너무 나쁜 인식을 심어주셨어요. 근데 참 나쁜 사람이지. 국세. 자, 안원구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십시오.
27일 날 금요일 날 우리 최 변호사 못 오는구나. 7시에 TBS 품격시대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샵 5400으로 신청하시면 제가 진행하고 이지아 변호사 나오고 주진우 기자 나오고 TBS 품격시대 1주년 기념 공개방송 상암동에서 하거든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5400. 자, 이제 그거 다 쓰는 누구 겁니까? 이거 하지 말고 그럼 이명박은 언제 구속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이제 다 쓰는 이미 다 하는 건데 이제 그걸 어찌 보면 우리가 자위하는 거야. 그래서 다 쓰는 누구 겁니까? 이명박 거죠.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니까 예. 벌써 검찰에서 국감 때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물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윤석열 네, 그 중앙지검장이 네. 이미 이제 그 배당을 했는 것처럼 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했죠. 했죠. 그래서 이제 상당한 한 9분 응선까지는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명박 수사가 굉장히 여러모로 유용한 카드죠. 그러니까 그렇죠. 검찰 개혁을 방어할 수 있는 카드도 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카드도 되고 네, 중요한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는 카드도 되고 검찰은 뭐 절대로 할 겁니다. 그건.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 들었을 때 최 변호사님 그런 기억나세요? 우리가 그런 분석을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면. 궁지에 몰리고 네. 지지율이 최바닥으로 갈 때 네. 탈출의 마지막 수단을 삼는 것이 이명박을 네. 무상급식 시키는 거다. 네. 그래서 여러 번 저도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이상하게 가는 거 갔다가 다시 빠꾸고 네.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최순실 때문에 못 갔던 거죠. 최순실하고 최태민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왜요? 그때 뭐 저 서울신문에서 원충현 수첩 나오고 이럴 때도 이번에 그것이 알고 있다 나왔습니다만 갑자기 연평도에 폭탄 떨어지는 그렇죠. 바람에 예, 이명박이 사라지고. 그래서 사건으로 사건을 덮는 일들이 예, 많았죠. 예,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우리 그 검찰 뒷소식에 대해서 최강욱 변호사도 상당히 막강한 정보력이 있지만 예. 저도 또 법무 출입, 예. 법무 출입. 그냥 검찰 보면 꽉 잡고 계시잖아요. MB는 손본다. 예. 이 결론 난 것 같아요. 예, 그럼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마인드가 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전직 대통령 포토라인을 세우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검찰의 관행이었었는데 네. 이제는 아니 그냥 범죄자, 피의자, 혐의자 이런 쪽으로 딱 마인드 세팅이 딱 됐다 그러더라고요. 전직 대통령 뭐 이거 관심 없다. 성역 없다. 아니 전직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가지고 재판 안 받겠다고 띵까놓고 있는데 무슨 그거 와서 사진 한번 세우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요. 아니 그거 세우고 바로 구속이죠. 한 번 가시는 길 영원히 무상급식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무상급식. 다스. 아유, 총장님 세상에 바뀌긴 바뀌었어요. 이게 제가 한 6, 7년 전에 이런 얘기면 불안에 떨어갖고 또 감옥 갈 줄 알고.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정장님 전국구에 끼어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네. 행여나 또 얘기하다가